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F-16 바가지 썼다 메타 디펜스가 말하는 거 이거 다 맞짱 꽝이라고. 라파엘은 그거 없잖아. 에스코트 전자전기. 에스코트 전자전기 없으면서도 라파엘 신품 아까 뭐 2,500억 훨씬 더 비싸구만. 2,400억인가? 그 말이 안 되는 비판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F-16을 업그레이드하지 말고 FA-50 대신에 근접 지원 항공에 썼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씹어. 여기 보면 한국 씹는 내용이 많아요. 이 기사에. K방산 씹는 내용이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FA-50PL 36대 주문은 더욱 수상 적다. 무려 15억 달러를 썼다. 단발 경량 항공기인데 명분은 Su-25 대신에 근접 항공 지원 CAS 임무를 맡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F-16을 바이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이 임무에 투입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 바이퍼 전자전기로 다 만들고 있는 판인데 전자전기 가지고 나가서 그 영토 안에 파트롤 돌고 거기 근접 항공 지원하라고? BMW 최고 모델 혹은 벤츠 마이바흐를 몰고 나가서 벽돌 나르는 데 쓰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러고 비판하고 있다니까. 이러고. 야, 그래서 이거 심보가 참 이상하게 꼬였네. 네. 여기서 잠시 우리가 FA-50PL 이거 지금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9월 세자레 톰 쉐크 국방차관의 의회 발언이 있었습니다. FA-50은 훈련과 전투하는 겸용인데 현재는 훈련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깠어요. FA-50을 의회에서 얘기할 때. FA-50 갭필러 GF는 원래 훈련 및 제한된 전투 능력이죠. FA-50 자체가 전투 능력이 뭐 크질 않으니까 그럼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FA-50 PL은 어떠냐 이거지. 이거는 이제 A사 레이더하고 시계외 전투 BVR 이런 4.5세대 요소를 반영한 전투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025년 말부터 내년 말부터 납품이 시작돼서 2020년 28년까지 3년에 걸쳐서 지금 납품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꼬여 있다고 스텝이 세 군데서 꼬여 있는데 일단 로키드 마틴이 지연이 일어나요. 차세대 위성 및 관성학법 모듈 ENI가 지금 제때에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첫째 꼬인 거. 두 번째 레이시온이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제때에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 정부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의 통합 허가가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환경이 나와야 뭐 통합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러나 또 이 그 배달의 민족 얼마나 빨리빨리 합니까? 그래서 2025년 말에 내년 말에 납품되는 FA-50 PL 1호기는 납품이 지연되든가 혹은 미숙한 상태로 예를 들어서 아직 암람이 통합이 안 돼 있고 아직 팬텀 스트라이크는 뭐 간신히 달리똥말똥하고 차세대 위성 및 관성학법 모듈이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일단 1호기는 갈 거예요. 아니면 납품 자체가 지연되든가 그건 폴란드가 선택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지금 3년 반쯤 남아있기 3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36대가 차례로 결국은 이게 다 완성 상태로 뭐 늦어도 2029년 초까지는 다 끝날 거다.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 디펜스 이게 FA-50이나 F-16만 갖고 폴란드를 지원한 게 아니에요. 이제 육군도 어마무시하게 팼습니다. 폴란드 탱크 전력은 누더기입니다. 3개국에서 온 5개 모델입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최대의 탱크 전력 1,500대를 갖추겠다. 이 같은 야심찬 계획이지만 3개국에서 공급되는 바람에 누더기가 됐다. 250대의 레오파드2, 250대의 M1A2 아브람스, 1000대의 K2 블랙팬더로 구성된다. 더 황당한 것은 K2 자체가 3개의 버전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직구매하는 오리지널 K2A1이 180대이고 잘못 썼네요.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될 K2PL이 수백 대이며 아직도 사양을 논의 중인 중간 단계 버전이 또 있다. 그리고 이제 다연장도 또 비판을 합니다. 그 많은 다연장 MLRS를 누가 운영하고 유지관리할 거냐 그런 비판을 합니다. 참 걱정도 가지가지네요. 네, 한번 이 깨알 같은 프랑스가 폴란드를 위해서 하는 깨알 같은 걱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연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290대의 천무 239를 도입하고 미국에서 506대의 하이마스를 도입한다. 불과 10만 명밖에 안 되는 육군에겐 과다한 자산이다.
게다가 천무와 하이마스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서방 첨단 무기를 이처럼 여러 모델로 운영하면 유지관리가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참 오지랖도 높습니다. 별거 다 걱정해 주네요. 예. 전차가 한 1500대 되면요. 모델이 3개쯤 그 전차의 원산지가 3개국쯤 되는 게 별로 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K2를 가지고 자기들이 공장을 만들어 가면서 한국과 상의해서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좀 수정하려고 들잖아요. 1000대쯤 되니까 당연히 뭐 버전이 우리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버전이 우리도 처음에 K2가 처음에는 독일제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 그 다음엔 한국제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서 한국제 엔진에 한국제 변속기,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뭐 위에 무슨 드론 방어도 붙고 뭐 보호 보호 키트도 붙고 해서 계속 진화해 간다고요. 그게 맞아. 뭐 수량이 10대, 5대도 아니고 1000대 이렇게 되는데 그 진화를 안 하면 이상하지. 그래서 이걸 왜 시비를 걸지 좀 갸우뚱합니다. 저는 별게 다 밉살스러운 거예요. 폴란드 가는 건 다 미워. 참나. 네, 드디어는 이제 저주를 하죠. 폴란드 너희 망할 거야. 메뚜기도 한철이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5년에서 2035년 사이에 무기의 세대 교체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2025년에서 2030년 기간이 피크이다. 폴란드가 구매하고 있는 무기 역시 신규 교체는 10에서 15년 동안 일어나고 사용 연한은 30에서 40년에 이른다. 즉 교체 기간과 수명 주기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 무기이다.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든 무기를 싹 교체하면 향후 매우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 기술 이전 받았다. 현지 생산한다. 이렇게 손뼉치고 좋아하는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무기의 수명 주기가 이어지는 추가 15에서 20년 동안 손가락을 빨게 된다. 어느 유럽 국가가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사겠는가? 독일제나 미국제 전차를 산다. K2를 사더라도 한국에서 직접 산다. 손가락 빨며 견디던 폴란드 방산업체들이 결국 못 견디고 문을 닫게 되면 천지사방에 과행 운영해온 무기들을 유지관리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폴란드는 한국이 1980년대에서 2010년대에 걸쳐 차분히 해왔던 것처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군비 역시 천천히 강화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갔어야 마땅했다. 한국 거 쓰지 말고 프랑스랑 상의하고 독일이랑 상의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갔어야지. 뭐 너희 좀 안 보이기가 있는 건 아는데 그렇다 그래서 성미급하게 그렇게 막 한 15년 사이에 다 사들이고 나면 너 그다음에 뭐 어떻게 그 공장 운영하겠다는 거야? 너희 망해 임마. 너희 망하면 그다음에 유지보수 누가 하냐? 걱정도 팔자죠. 한국이랑 같이 방산하면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 노하우 해서 그거 가지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다시 축소해서 유지보수만 하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기술 수준이 올라갔는데 뭘 못하겠어요. 참 걱정도 팔자예요. 걱정도 팔자. 예. 폴란드는 한국이 1980년대에서 2010년대에 걸쳐 차분히 해왔던 것처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군비 역시 천천히 강화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갔어야 한다. 저는 이제 프랑스가 배알이 뒤틀린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프랑스는 리틀 헤게몬 게임, 새끼 패권국 게임을 해온 나라예요.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밀당을 많이 해온 나라라고요. 프랑스가.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식민지 다 해방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붙잡고 있으면서 북아프리카에서 피바다 만들었잖아. 알제리 때 한 100만 명 죽였지. 거의 수십만 단위 이상이에요. 그 잡아 죽인 게. 튀니지, 알제리 이런데. 예, 그리고 인도 차이나도 아무 그 뒷작업 안 해놓고 그냥 피바다 만들어 놓고 몸 뺐고, 미국은 교만해서 그거 우리가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어 이러고 들어갔다가 미국은 미국대로 또 독박 쓰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다른 결의 게임을 하겠다, 다른 방식의 게임을 하겠다는 리틀 헤게몬 게임이에요. 프랑스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1945년에서 한 80년 동안 그 게임을 해온 겁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자주국방은 리틀 헤게몬을 위한 자주국방이에요. 새끼 패권을 위한 자주국방이에요. 프랑스의 자주 무기 역시 리틀 헤게몬을 위한 그러한 자주 무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프랑스가 뭐 스켈프 그거 영국식 이름 스톰 섀도우 미사일 좀 준 거에는 뭐 기여한 게 뭐 있냐고. 지금 샤를 드골 항모 저 골칫덩어리예요. 프랑스 죽을라 그래요 저것 때문에. 라팔은 막힌 골목이죠. 그다음에 네 척의 전략원잠 트리옹팡은 이거는 존재감이 없어요. 프랑스에 전략원잠 있었냐? 특별히 글로벌 안보에 뭐 기여한다는 게 특별하질 않아. 그냥 자기들끼리 나 전략원잠에서 나 저기 뭐야 그 핵무기 쏠 수 있어요. 그 폼 잡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 5척의 공격원잠도 또 존재감이 없어요. 프랑스가 공격원잠을 5척이나 갖고 있었어? 뭐 그런 정도 외에는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영국처럼 딱 미국이랑 같이 맞춰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따로 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심이 많으니까 방산도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옛날부터 밀려있던 주문 때문에 2022, 2023년에 옛날부터 몰려있던 주문으로까지 계산을 하면 거기서 돈 받아들이는 거 계산하면 수금액 기준으로 하면은 러시아가 폭망해서 세계 2위인데 신규 주문은 한국의 절반밖에 안 돼요. 2022, 2023년 동안. 올해도 똑같을 겁니다. 올해 한국이 200억 달러 넘을 텐데 올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이 몰락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리틀 헤게몬 게임이라는 글로벌 군사 지정학 구도에 대한 전략이 몰락했어.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왔던 프랑스식 자주국방, 프랑스식 자주무기도 빛을 잃었어. 거기다가 방산도 몰락했네. 이러니까 벨이 배배 꼬여 있는 거죠. 제가 앞으로도 참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게요. 눈이 멀어 있어요. 어떤 나라건 개인이건 뭐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스스로 어떤 덫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똑바르면 살아날 길이 있어요. 지금 한국의 최대 위기가 뭐예요? 어떤 우리가 부닥쳐 있는 사회정치적 위기, 우리가 부닥쳐 있는 정신적 위기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게 한국의 최대 위기거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 디펜스는 프랑스의 국방의지, 프랑스의 방위산업 이런 걸 대변하는 상당히 질 높은 잡지입니다. 그 나름대로는. 저는 미국의 국방개혁가 윌 로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메타 디펜스를 읽다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메타 디펜스는 윌 로퍼에 대해서 뭐라고 선전을 해왔냐. 윌 로퍼를 언급한 메타 디펜스의 그 꼭지가 한 8개 됩니다. 제가 오늘 뭐 그것까지는 안 캐왔는데 제가 읽은 것만으로 기억을 해도 한 서너 개는 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결국 이야기가 자기들 이제 라팔에 맞춰서 입맛에 맞게끔 고각도에서만 윌 로퍼를 봐줘요. 뭐냐면 로퍼가 말하기를 내 최첨단 최고급 초고가 기체는 앞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퍼는요, 앞으로 가격이 적당하면서 여러 가지로 변주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될 수 있는 그런 기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팔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인용이 많아요. 그렇게 전투기 기체를 변주하는 거를 디지털 센츄리라고 불렀어요. 디지털 방식으로 옛날 그 센츄리 시리즈 1950년대 60년대 그 세이버 슈퍼 세이버 패밀리가 그렇게 변주를 했었거든요. F100 이렇게 나가는 것들. 그래서 그 디지털 센츄리, 윌 로퍼 뭐 전투기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그것만 서너 번을 그렇게 떠들었어. 저는 이제 또 성격이 있으니까 윌 로퍼란 사람이 미국의 국방개혁가란 말이야. 트럼프 일기 때 그 참 국방부에 엄청난 인재를 줬네 하고 또 이렇게 뒤져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참 국방개혁가가 수학자란 말이지. 또 뒤져봤지. 그랬더니 윌 로퍼의 진정한 주장은 윌 로퍼의 진정한 주장은 전쟁터, 전장, 배틀필드, 전구, 시어터, 그다음에 지구, 글로브 이거를 지켜보는 인공지능 나이프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물꼬를 튼 사람이에요. 제가 나이프 얘기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잖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무수히 많은 센서와 무수히 많은 이펙터라는 건 타격 무기입니다. 그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류의 고급 플랫폼들은 센서, 레이더 같은 것, 적외선 센서 이런 거하고 엄청난 고급 미사일 이걸 둘 다 갖고 있지.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센서는 센서대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네트워크로 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다 보고 있는 거야. 지구 전체 혹은 전장 전체 혹은 전구 전체를. 그러면서 타겟을 식별하고 이거는 지금 저기 떠 있는 F-35에서 쏘는 게 좋고요. 이거는 저기 떠 있는 F-15에서 쏘는 게 좋고요. 네, 이거는 지금 저기 필리핀 루손 섬에 배치되어 있는 타이푼 대대가 운영하고 있는 토마호크로 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레코멘드를 해주는 거죠. 저절로 다 자동으로 타겟을 식별하면서 그런 AI 네트워크에 떠 있는 그런 AI 그 네트워크에는 수십만 개 지구 전체를 본다면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센서 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무기가 다 연결돼 있는 거. 이게 이제 나이프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고 이걸 물꼬를 2017년에 튼 사람이 윌 러퍼예요. 즉 이 네트워크 위에 전장, 전쟁, 전구 전체의 타겟을 식별 추적해서 인간의 결정을 촉구하는 전장, 전구, 전쟁 전체를 총괄하는 인공지능 이런 틀이 필요하다라고 한 게 윌 러퍼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윌 러퍼를 뒤지다 보니까 블룸버그 쪽에서 목소리만 나오는 파일을 발견한 거예요. 윌 러퍼의 인터뷰 파일을. 그래가지고 그걸 뭐 굉장히 긴데 제가 한 1분만 요약을 했습니다.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소리여서 꼭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In a real battle, there's so much to see and observe to try to get down to the handful of targets that you need to prosecute with weapons. In a real battle, there's so much to see and observe to try to get down to the handful of targets that you need to prosecute with weapons. And it was clear that processing had gotten to be so good and there was so much data available that it was clear that processing had gotten to be so good and there was so much data available that you could build these very deep neural nets. You could build these very deep neural nets. You could build these very deep neural nets. The Internet of Things did not happen to the US military when it happened to everyone else. The Internet of Things did not happen to the US military when it happened to everyone else. US military has amazing hardware, but the connectedness between it is not. US military has amazing hardware, but the connectedness between it is not. So military members leave their lives where they're connected to almost everything, and they enter military lives where they're connected to almost nothing. So military members leave their lives where they're connected to almost everything, and they enter military lives where they're connected to almost nothing. So military members leave their lives where they're connected to almost everything, and they enter military lives where they're connected to almost nothing. What most people, I think, expect is that aircraft and ships connect like our smart devices do, and they don't, not even close. What most people, I think, expect is that aircraft and ships connect like our smart devices do, and they don't, not even close. What most people, I think, expect is that aircraft and ships connect like our smart devices do, and they don't, not even close.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개념적인 사람이라 번역을 하면 이 사람이 실제 말이 흘러간 속도보다 훨씬 많은 한글이 박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한글을 읽으시는 데에 그 자막을 읽으시는 데 시간이 들까 봐 한 두세 번씩 반복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메타 디펜스는 윌 러퍼를 그렇게 자주 언급하면서도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꺼내요. 왜 그럴까요? 이 게임은 미국의 게임이고 프랑스는 여기에 숟가락을 못 얹으니까. 그러면 독일 회사나 뭐 이런 데처럼 뭐 이펙터랑 센서만 좀 만들어서 팔지. 이것도 또 아니야. 왜냐면 미국 시스템과 구별되어 있는 새끼 헤게몬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심사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죠.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참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프랑스의 자주국방, 프랑스의 자주무기가 왜 파산하는가,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걸 한번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